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를 좀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예. 너무 잘 보내가지고. 예. 네, 네. 아침 출근길은 괜찮으셨는지요? 후유증 앓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후유증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발걸음이 무겁네요. 예. 네, 네, 네. 후유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뭐죠? 예, 연휴는 연휴로 이겨야 한다. 아, 나 달력만 계속 보고 있는데 예.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 네. 2025년 10월. 네네네. 예, 한번 2년 더 동안 남았더라고요. 열심히 한번 네. 일해보고 25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는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때 연휴 때도 제가 재원 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 예.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여기 갔었는데 정동야행 어. 가을밤에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예. 많아요. 올해도 네. 이제 이런 그 여러 축제들을 많이 하고 수원 화성에도 문화제가 열린다고 하고 네. 아, 이쁩니다 여기도. 예, 네네네. 자녀들 데리고 갔다 오기는 괜찮은 이벤트들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어딜요? 저는 창덕궁. 창덕궁? 창덕궁도 야행이 있거든요. 아, 그 당첨되기 힘든데 아. 예약하기 힘들던데요. 거기는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안 돼가지고 전 못 갔거든요 아직. 딱 그 25명?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인원도 몇 명 안 네, 돼요. 뽑아가지고 딱 하는 건데 네. 갔다 와가지고 거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날씨도 지금이 지금이 딱이죠. 궁은 항상 좋아요. 네, 예. 지금이 딱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지금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근데 뭐 중구에서 하는 정동야행이나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뭐 뽑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수원은 넓잖아요. 네. 굉장히 넓고 여기는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에서 하는 건 예. 역사 행사 이런 거 강의들도 되게 많이 열리고 해가지고 한번 여기는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그러니까 갑자기 갈비가 먹고 싶어요. 갈비요. 예, 치킨하고 그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엄마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 아 너무 좋죠. 설명은 다 못 해주더라도 뭐 그런 게 있다는데 읽어볼까 이러면 좋은데 이 보는 걸 쓱 지나가서 보고 나한테서 뭐 먹느라고 아니, 근데 사진 찍고. 그 분위기 느끼러 가는 것도 너무 좋은 거니까요. 네. 거기서 뭐 거기 사람들 북적북적하는 너무 거 그거 즐겁죠. 너무 즐겁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네. 이런 행사들 많이 열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 아마 이 연휴 때 누워서 몰아서 OTT랑 영화랑 다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네. 요즘 특히 쇼폼을 많이 보는데 밈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 짤의 원조. 아, 예, 오늘 이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궁예인데요. 그 관심법, 네. 기침소리, 그렇죠. 이런 걸로 네네네. 정말 요런 걸로 기억되는 궁예 네. 그리고 그의 라이벌인 견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궁예와 견훤이 그걸 발호한다고 하나요?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발호? 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난세 영웅이 이렇게 등장하는 예. 거니까 이제 난세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지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야겠죠. 영웅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네, 난세부터 네, 네. 할까요? 난세 오늘 지금 끝나야 될 텐데. 어머. 누가 봐도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영웅의 면모를 지니신 분이죠. 근데 저 드라마는 보셨나요? 저는 저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저 장면. 근데 너무 길어요. 굉장히 길죠. 저 100부가 길고, 넘었으니까. 예, 계속 최수정 씨만 나오죠. 이번에도 최수정 씨 나오죠. 네, 이번에도 최수정 씨가 나오시죠. 조 드라마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파트가 지금 제가 드릴 파트입니다. 예. 이제 난세죠.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이 어지럽혀지는 여기서부터 저 드라마도 시작을 하거든요. 요때가 이제 9세기거든요. 9세기. 네. 9세기가 되면은 이제 신라가 망해가는 그런 망해가는 나라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조건을 이제 다 갖추게 되는 거죠. 클리셰들이 그냥 쏟아지는 거죠. 일단 왕계가 한번 바뀝니다. 크게. 왕계. 이제 무열왕 네. 계가 이제 김춘추. 김춘추의 무열왕 계가 쭉 왕위를 있다가 한번 끊기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좀 뭔가 명확한
어떤 왕위 계승의 원칙이 한번 깨지게 되면 권력이 체인지되는 네, 거니까. 나라는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큰 반란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원래라면 이 무열한계의 사람들이 쭉 그냥 왕위를 이었다면 왕이 되었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사람이 이제 김주원이라는 김주원. 사람이었는데 예. 그 김주원이 왕이 못 됩니다. 그럼 화가 나는 사람은 이제 김주원도 김주원이겠지만 김주원의 아들도 화가 나겠죠. 화가 나지 아빠가 않겠습니까? 왕이 돼야 내가 왕이 나도 되는데. 나도 왕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사람이 김헌창 김헌창. 네, 예. 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좀 유력한 왕위를 이을 사람의 집안인 거잖아요. 네.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 거니까 이 집안을 아무래도 좀 눌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뻥 하고 이제 터지게 되는 건데 이때 반란이 굉장히 큽니다. 9주였잖아요. 9개 주. 아, 네. 였는데 이 중에 5개 주가 이 반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나라의 반인데요?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컸었던 반란인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김주원과 김헌창의 집안들의 사람들과. 어떤 덕망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잘 짜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원래 이거가 아니더라도 불만은 누적되어 있었던 게 같이 터져 나갔었을 확률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9주 중에 5개 주가 터져 나갔었던 반란이니까 네. 굉장히 큰 반란이었거든요. 물론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반란 자체는 진압이 됩니다만 이 정도로 큰 반란에 한번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은 중앙 집권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제 쇠락할 수밖에 없는 쇠락할 수밖에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즉위하는 사람이 이제 진성여왕. 진성여왕. 진성여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진성여왕 즉위 이전부터 이미 좀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 진성여왕이 이제 정치도 잘 못합니다. 그 앞에 두 여왕은 뭐 다르죠. 그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네, 전혀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왕들의 모습들을 다 갖춘. 우선 어떤 능력 없고 능력 없고 색을 좋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놀러 다니고 놀러 이제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이 나라가 망할 때 여기까지 나가면은 사실 이제 더 이상 회생 불가능이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거든요. 백성을 굶기면 안 돼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굶긴 경우들은 사실 좀 있었어요. 망하기 전에도 많았어가지고, 예. 네네. 왜냐면 뭐 가뭄이 들거나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가뭄이 들고 뭘 하더라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세금입니다. 네. 세금을 안 내기 시작하면 이제 나라는 이제 그럼 난 당신의 통치권을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집권력이 완전히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제 진성여왕 때 그러기 시작합니다. 이미 뭐 낼 돈도 없거니와 예. 중앙의 장악력이 이미 그 전에 큰 반란도 있었겠다. 근데 지금 새롭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딱히 왕 노릇을 못 하는 것 같다. 네. 그럼 나는 세금 안 낼 건데? 라고 하면서 중앙 집권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중앙의 어떤 권한 밖에 누군가가 네. 하여튼 누군가가는 필요하잖아요. 지방에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시점이 된 겁니다. 각자 도생. 그렇죠. 네, 스피드 퀴즈 아닌데.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투쟁과 투쟁인 거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다뭐 어떤 백성들이 막 도적이 돼버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가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등장하는 거죠. 중앙을 대신해서 내가 이 지역만큼은 내가 책임져주고 좀 이렇게 지켜줄게, 너희를 지켜줄게. 대신 좀 내. 그렇죠. 네. 세금을 굳이 중앙에 낼 필요가 없는 않을까? 거죠. 나한테 일정 정도 내면은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성주, 네. 뭐 혹은 장군을 네. 칭하게 되는데 이들이 조금씩 발전하면 그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호족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들 중에 여러 명이 있어요. 네. 호족은
처음에는 정말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막 백성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거고 지역 공동체는 다 무너져 있는 거고 새롭게 지역 공동체들이 성주 장군을 칭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거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각 지역들도 그 중에서도 또 싸움 잘하는 네. 또 그 중에서도 힘이 조금 센 세력이 조금 센 사람들 중심으로 뭉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유명했었던 사람이 이제 뭐 원종, 애노, 기헌, 기환? 네, 양길 네. 거기에다가 이제 견훤, 궁예 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궁예는 저 비주얼만 네. 봐도 굉장히 이 압도적이죠. 얘기거리가 좀 예. 많을 것 같다는. 우선은 이제 네네. 승려잖아요. 네. 그리고 한쪽 눈이 지금 애꾸눈인데 사실 지금의 경우에는 저런 그러니까 시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을 수 그랬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썰이 있죠. 예. 한쪽 눈을 가린 안대가 가장 잘 어울리는 관심법의 남자가 아, 궁예인데 네. 이건 이제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배운 네네, 거고요. 그렇죠. 역사 속의 궁예는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잘 그렸어요? 아, 잘 그렸죠. 예.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눈 한쪽을 잃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승려였으니까 저기 뭐 승려 궁예 벽화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궁예를 그리는 많은 그 기록들은 비슷비슷하게 아 그럼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네, 예. 그게 출생에 대한 설화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승려였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말하는 게 본인의 출생의 그 비밀이 되는 거죠. 아, 뭐 기록이 없으니까. 네, 기록 자기가 하면 기록인 겁니다. 네.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일단 사람이니까 네. 그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군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숨겨진 신라의 왕자였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어. 근데 그게 이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삼국사기에도 남아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일단 성은 김씨다. 왕족이니까요. 왕족이니까 김씨죠. 네. 예. 아마도 저는 그쪽 김씨가 아닙니다. 그쪽 김씨가 경주 아니십니까? 김씨가 예. 아니어서 그 아마도 헌안왕 혹은 경문왕의 아들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어머니는 후궁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근데 태어난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왜 눈 한쪽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태어난 그 날짜가 음력 5월 5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오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가 양기가 굉장히 가득한 날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때 지붕위로 흰빛 무지개가 이렇게 떴다. 네. 근데 그게 모든 안 좋은 거를 다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흰무지개라든지. 흰빛이 무지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징이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였던 왕, 예. 신라의 왕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갖다 버려라. 아들을 낳았는데 네, 라고 얘는 했던 불길하니까 갖다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아이를 던졌는데 그 던진 거를 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유모 중에 한 명이 그걸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받다가 손가락에 눈이 찔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그 드라마 태조 왕건에도 네. 그대로 묘사가 됐습니다. 네, 그대로 묘사가 됐고요. 그래서 궁예가 그 유모의 손에서 이제 길러지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몰래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왕의 씨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키우고 싶었는데 뭐 태어난 날이 정말 그 양기가 서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천방지축의 말썽쟁이로 이제 컸다는 거죠. 아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모가 그걸 너 자꾸 이러면 너 눈에 띄면 안 되는 아이인데 그렇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조용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라고 하니까 유모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너는 왕의 자식이다.
예, 뭐 이런 거 드라마야 딱 드라마로 삼기 좋은 딱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네. 흡사하게 실려 있어요. 어. 이제 거기에 충격을 먹은 궁예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유모손에 길러지다가 그렇죠.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이제 승려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이제 세달사에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그런 어떤 불경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승려였다기보다는 되게 계율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그런 승려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범함 플러스 좀 뭔가 자유분방함. 좀 자유분방함, 그다음에 출생의 비밀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지만 좀 석연치는 않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다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이 궁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장군이자 성주였었던 궁예의 그 능력은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까지 세우고 이제 했겠죠. 아니 승려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을까? 네,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경이나 주변에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궁예가 이제 자신의 말로는 신라 왕족이라고는 하지만 아무 기반도 없이 네.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으려면 리더십도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그들에게 보여준 무언가의 실력은 아마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 게 처음에는 아까 쭉 말씀드렸었던 기원이라고 하는 네. 그 세력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는 못합니다. 기원이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딱 봐도 호랑이 자식처럼 그러니까 보이어서 키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키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딱히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하는 모습은 못 보여줍니다. 그거에 불만을 느껴서 양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네. 네, 양길이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을 하던 그 호족이었는데 만약에 이 궁예가 정말 그 밑에서만 잘 있었다면? 있었다면 양길이 여기를 다 통일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네. 그런 호족이었거든요. 그 양길 밑에서 좀 활약을 하다가 양길이 이제 궁예를 알아본 거죠. 굉장히 뭔가 느낌이 좋은데? 라고 해서 너 그러면 좀 하는데. 예. 군사를 어느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쭉 좀 평정을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내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궁예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승려인데 그 싸움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죠? 리더십이 아마 있었던 있었던 거? 것 같고요. 뭐 이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절만큼 한국사에서 중세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잘 어울리는 시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이 있는 유럽처럼. 그렇죠. 예.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정말 그 싸움 하나로 네. 자기의 어떤 그 근거지 속에서 그 휘하장수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시절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희는 그 한국사는 왕이 있고 왕이라는 강력한 중앙이 있고 관료제 시스템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고 네. 그 안에서 지방제도가 쫙 발전하고 예. 이런 나라거든요. 예. 근데 요때는 그 중앙이 지금 딱 무너졌었던 그 짧은 그 몇 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마치 우리가 유럽 중세의 모습을 보듯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 근데 이때에 이 정도로 좀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본인도 아마 싸움 꽤나 했을 그렇지 거예요. 않으면 뒤에 따르는 군사들이 그럼요. 믿고 따르지 않았을 그렇죠. 것이고 그 군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도 궁예에게 있었을. 그렇습니다. 진짜 관심법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저런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게다가 승려였으니까 네. 좀 종교적이거나 뭐 영적인 부분들도 그 당시에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게 역할을 했겠죠. 예. 그 모습들도 분명히 보여줬을 거고요. 네. 아무튼 그 양길 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이제 강원도를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네. 강원도를 한 바퀴 돌기 시작을 해요. 영동 지역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출발을 원주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강릉을 쭉 통해서? 돌아가는데 강릉쯤 왔더니 자기 밑에 예. 휘하에 3,000명이 넘는 장수들이 이제 불어난 거죠. 쭉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양길도 아마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이제 못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 네가 싸움도 좀 하고 세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떼어줄 테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 밑으로 들어와. 복속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지. 네. 쭉 갔더니 3,000명이 넘는 자기 식솔들을 꾸릴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궁예 본인도 놀랬을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 3,000명. 뒤로 3,500명이 이러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내가 이들을 가지고 다시 안길 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나의 세력으로 키울 키울 것이냐. 여기서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니다, 난 독립이다. 어. 라고 해서 이제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아마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자규휘하에 이 정도의 세력이 늘어나게 되면 이미 신라는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지역 세력들은 다 각자가 어차피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밑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욕심을 안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승세잖아요. 어쨌든. 그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하게 되는 곳이 이제 강원도를 넘어서 경기도와 황해도 쪽으로 오.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반시 방향으로 딱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음. 원주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올라갔다가 아, 이렇게 위로. 태백산맥을 넘어서 넘어서? 이제 경기도 그리고 황해도 쪽으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황해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최수종.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면 궁예와 그 왕건이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네. 말하자면 이 궁예의 전성기가 온 거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저 때는 왕건보다는 왕건의 아버지 영건의 아버지. 만났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 그때까지 이제 왕건의 아버지가 송악 지역,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의 이제 호족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지역 왕씨 가문을 포섭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황해도, 그리고 강원도, 철원, 그리고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 중북부 허리를 딱 장악하게 된 겁니다. 중원을 장악했군요. 그렇죠. 이제 한반도의 중원을 장악했군요. 장악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양길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그렇죠. 양길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칼로 쓰는 인물이 왕건입니다. 아. 왕건이 또 거기서 또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양길에게 궁예가 있었다면 궁예에게 왕건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왕건을 지휘관으로 내세운 궁예 세력에게 양길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이제 중북부 지역을 궁예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때 나라 이름을 고려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저희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때를 이제 후고구려. 아, 후고구려. 왜냐하면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 국호 자체가 뒤에. 네 그렇죠. 고구려를 잇는다라고 하는 예. 의미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나라 이름을 여러 번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고구려도 좀 그러니까 그 고려라는 이름도 네. 약간 마뜩치가 않은 게 이분은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 내가 본인이 장악한 그 지역의 위치성이라든지 본인이 장악한 지역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지향하는 무엇인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을 텐데 네. 정작 본인은 네. 그러한 어떤 지역적 특징이라든지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이것과 본인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과 어울리는 리더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왕건이었다는 게 굉장히 불안함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참 묘하네요. 양길에게 궁예가 그런 존재였다면 네. 궁예에게 왕건도 그런 존재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지 않기도 애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도에 보시면 네. 그 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음. 결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백제 땅에서 이거 나는 후백제. 네, 예. 옛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당시의 프로파간다죠. 네. 그걸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뭔가 자꾸 삐그덕거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네요. 지역적 특징은 그래.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그래. 근데 그 나라 이름이랑 네. 나랑 맞는 게 아니라 강력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안에 정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왕건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네. 그럼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꿔야죠. 뭐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게 이제 마진이라는 마진이요? 네. 뭔 뜻이에요? 마하진단이라는 마하진단. 그 불교 용어입니다. 아. 네, 불교 용어거든요. 예. 이제 고구려의 냄새를 지우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천도도 하거든요. 예. 이제 송악에서 벗어난 거죠. 이 황해도 지역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그 색깔이 덜한 지역으로. 지역으로 이제 예. 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철원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철원이랑은 달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철원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휴전선. 그렇죠. DMZ. 네, DMZ 뭐 이런 그다음에 휴전선 가까운 군사 지역 막 이렇게 네.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철원이 휴전선 인근이었었던 건 북한과 한국 모두에게도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여기를 갖고 싶어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거기다 이제 선이 거진 건데. 그렇죠. 거기 쌀도 많이 나잖아요. 평야입니다. 예. 굉장히 넓은 평야고요. 그 생각보다 한국에 평야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호남 평야, 철원 호남평야, 평야. 철원 평야에 몇 개 없거든요. 예. 그 알아주는 평야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중앙에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네. 하지만 그 어떤 물이 이렇게 좀 수로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기 강이 때문에 이렇게 큰 강, 뭐 금강이든 한강이든 강이 네. 있다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말고는 굉장히 아무튼 좋은 네.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뭔가 있어야 그렇죠. 여기로 왔을 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냥 궁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지우기, 고구려 색깔 지우기. 이거 뭐 현대의 정치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뭐 지금이나 그때나 정치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이름도 바꿨겠다. 네. 그러면은 새롭게 이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잖아요. 네. 뭐 그 전까지는 그래 다시 고구려로라고 예. 하는 좀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이 나라의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명확했다면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궁에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게 불교였었던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근데 이제 불교라고 말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애초에 궁예가 뭔가 좀 그 불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거나 이제 그런 굉장히 사람은 일탈적인 네네네. 아니었기 자유분방한 때문에. 스님이셨다는데. 네. 뭔가 자꾸 자신만의 불교적 해석을 강조하게 됐었던 그러면 거죠. 보통 교단에서 그 교적이 파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을 자꾸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불교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바로 죽입니다. 그러면. 그 반기를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네. 궁금한데요. 네. 궁예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승려였잖아요. 네네네. 그 처자식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처가 있었죠. 근데 처도 그 고구려계 그 지역에 살던 호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조 드라마 저기 나오는 네.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도 그 강비라고 불리는 이제 그분이 왕건과 썸씽이 있었던 것처럼 살짝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지역의 이제 호족 세력이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쪽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던 네. 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부인도 죽입니다. 네, 그 부인도 죽이게. 그러니까 그쪽 그냥 고구려 냄새가 나는 무엇인가를 다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네. 본인만 그곳에 낄 수 없었기 때문에 음. 그것 말고 새롭게 이 나라를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요. 그 강박에 시달리다가 마진해서 또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또 바꾸게 되는 거고, 근데 그 태봉이라는 나라에서도 또 그 불교 자신만의 불교적인 해석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관심법이 아, 그게 관심법이에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불교적 해석. 나만 할 수 있어. 네네네. 본인이 신이 되고 싶었던 건가요?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보통은 신의 신탁을 받은 핏줄이 나야 이렇게 네. 해서 왕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은 그게 지금 석연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본인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나는 보면 다 알아. 내 그렇죠. 눈엔 다 미륵 보여. 관심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빛이 몰리게 되는 데는 또 이유도 있습니다. 고구려 색깔을 계속적으로 지우고 싶고 이 지역, 그러니까 이 황해도와 철원, 네.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이 옛 고구려의 후손들의 어떤 그 색깔을 지우려고 해도 왕건이 있으니까. 아니 계속 잘해요. 그리고 네, 전투에 나가면 이기고 예. 그리고 결정적인 전투들에서 계속적으로 승전보를 울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들을 버리면 나라는 완전히 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을 버릴 수는 없고 이들을 안으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찾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까지 이제 빛으로 계속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정치적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만의 브랜드가 필요했고 그게 관심법이었고. 네.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제가 그때 보기에는 그 기괴한 짓을 많이 했대는데 네. 이 드라마에 보면 그게 말년에. 근데 아까 말한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망가지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은 사실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은 일종의 쿠데타죠.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기록은 고려시대 때 쓰여진 승자의 역사이므로. 기록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서 사료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할 텐데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쿠데타에는 명분이 명분이 필요하죠.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아예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분명히 무엇인가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건덕지가 과장되게 부풀려진 경우는 있을 겁니다. 네, 거기부터는 다음 주에 예. 저희가 시간이 녹았어요. 예, 김채원 강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